외국인들이 역사상 3조 산 건 처음입니다. 하루에. 오늘이 처음 봤습니다, 저는. 네, 처음입니다. 아, 진짜 역사상 처음입니까? 네, 그 처음 기록 세운 날입니다. 저만 처음 본 게 아니군요. 네, 기관 쪽에 있는 친구 하나한테 전화를 했더니 휴가 중이래요. 이런 날을 노렸어요. 연휴 직전에 이렇게 사는 거는 제 기억엔 처음 본 것 같고 또 싸게 사긴 틀렸구나.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게 이제 확인된 거는 AI를 어떤 식이든 지금 버블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지울 수가 없게 됐고 적어도 지금이 고점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시장이 오른다고 다 돈 벌지 못합니다. 오늘 같은 날도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다 보니까 와 오늘 시장 분위기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포모가 장난 아니세요 지금요. 외국인들 사는 거 보고 속만 타고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도 돈 못 버십니다. 잘못하게 되면. 짜증이 들었다 오히려.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자, 오늘 두 분의 표정이 무척 밝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분 탓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맞죠? 오늘 분위기 좀 좋았죠? 앵커님 갖고 계신 주식이 오른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표정이 그게 아니라 저는 안 되시는데? 저는 이제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분위기가 어두우면 웃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3조 넘게 들어왔다 보니까 좀 미소가 좀 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세물투머니 주범이구나.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미국장에서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AI 쪽으로 급등을 시작했었던 트리거가 세물트만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직전에 AI 버블 얘기를 자기가 꺼내놓고 그다음에 브로드컴 대형 발주해줘가지고 급등시켜놓고 그 주 마지막 날 오라클 또 급등시켜놓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 AI였었고요.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안타까웠던 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그래도 오르기 전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 어젯밤에 기사를 내는 순간 아 이거 싸게 사긴 틀렸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갖게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게 이제 확인된 거는 그냥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AI를 어떤 식이든 지금 버블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지울 수가 없게 됐고 그 주범은 세물트먼이고 그거 보면서 포모 생겨가지고 따라가는 거는 메타나 MS나 다 그럴 가능성 투자를 안 하고는 못 보일 될 것이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이 고점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장에서 보면 반도체가 모든 걸 다 한 것 같지만 추석 이후에 대한 그림도 좀 그려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지금 올라갔던 주식이 지수가 이제 올라간 것도 있었지만은 증권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은행 지주가 또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냥 일반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좀 올랐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상법 개정 이슈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좀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의외로 아까 저기 외국인 수급으로 보시면 자동차가 붙어 있잖아요. 왜 갑자기 자동차일까요? 에이펙 때 지금 현대차 기아가 4위,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에이펙 때 오기로 했죠. 지금 분위기에서 오면은 트럼프가 마음 편하게 한국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긴 하지만 저는 저기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는 부정적인 쪽보다는 그런 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게 이제 그 앞선 시간에 이제 이선엽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강점이 있거든요. 미국이 못하는 거.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 AI 법을 일으키려고 해도 전력원이 없어서 어차피 안 돼요, 지금. 근데 그 전력원의 키를 지금 트럼프는 LNG하고 원자력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재생에너지는 이제 계속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그럼 확장에는 어쨌든 거긴 제한이 있을 거고 그럼 전력원 쪽으로 했을 때는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페르민가가 어저께 상장이 됐죠? 거기 프로젝트명 하나 아세요? 글쎄요. 도널드 제이 트럼프? 그게 프로젝트 명이에요. 그래요? 야 컨셉 확실하네요. 그 원전이에요. 원전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은 AI를 통해 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하든 그 해양 군사력을 강화해 가지고 글로벌 패권을 가지려면은 한국을 놓치고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관세 협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오늘 주가 움직였던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만 이제 눈에 보이긴 했지만 그 주변을 좀 훑어보면은 사실은 추석 연휴 이후에 대한 그림도 좀 일정 부분은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장 분위기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던 것들, 네, 추석 이후에는 뭘 봐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힌트도 좀 알려주셨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네, 뭐 몇 번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지만은 시장이 오른다고 다 돈 벌지 못합니다. 네, 오늘 같은 날도 아마 지수만 보게 되면 우리 앵커님도 그래도 순수하게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다 보니까 와, 오늘 시장 분위기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시죠?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아, 예. 포모가 장난 아니세요, 지금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지수가 하루에 100포인트씩 퍽퍽 움직였는데 4개 전 왜 이래? 근데 움직이는 거는 하이닉스가 막 10%씩 올라가는 이런 걸 보고 있자니 또 그런 이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팔고 여기까지 왔네. 그러다 보니까 팔고 하다 보니까 비중은 많이 줄어 있고. 맞아요. 근데 이쪽은 계속 가고 있고 외국인들 사는 거 보고 속만 타고 있고. 네, 이게 현실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도 돈 못 버십니다. 잘못하게 되면. 짜증이 들었다 오히려.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주도 섹터가 그때 바뀌잖아요. 근데 주도 섹터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가는 거에 대한 이거를 여기서 좀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는 계속 가는 건지 이런 것도 이제 판단과 여러 가지를 완전히 보강을 시켜가야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워낙 과격하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버블을 만들든 뭐 어떤 강한 추세가 나오든 간에 생각보다 한쪽으로 뭐 그냥 몰아붙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기록적인 한국 순매수 최근에 이렇게 나온 그러니까 역사상 3조 산 건 처음입니다 하루에. 오늘이 처음 최고 봤습니다, 기록이에요. 저는. 예, 처음입니다. 아, 진짜 역사상 처음입니까? 네, 그 처음 기록 세운 날입니다. 저만 처음 본 게 아니군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러다가 뭐 중간에 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어느 그 기관 쪽에 있는 친구 하나한테 전화를 했더니 네. 잘 안 받아요. 나중에 한 2시간 있다가 보니까 휴가 중이래요. 아, 네. 또 친구한테 또 일찍 전화했더니 가셨군요. 네. 안 받아요. 저 금요일도 휴가래요. 거의 지금 이제 장기 휴가 아. 공항이라고 그랬던가 아까? 예.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날을 노렸어요. 이런 날을. 그러니까 약간 우리 저희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펑 뛰었으니까 오늘 반도체 좀 뛰겠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뒤통수 팍 치면서 매수가 팍 들어올 줄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 포모에 가장 또 크게 느끼는 쪽은 제가 보면 뻔해요. 지금 휴가 가긴 갔는데 이거 큰일 났네. 다 못 담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안절부절하실 겁니다. 기관마저도 지금 포모 나오는 장세예요. 네. 이거 못 따라가게 되면 계속 그러면 그 다음에 아유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맞춰놓지 않게 되면은 패시브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들어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안 되면 그나마 되게 하라. 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뭘로 되게 해요? 예.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보니까 막판에는 외국들이 선물을 또 쭉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제 다시 그러니까 현물 사는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나오는 변화를 계속 확인하는 장세 이런 게 무섭다.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전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물론 이제 연휴 전에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게 뭐 연휴를 뭐 고려해서 이렇게 뭐 들어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연휴 직전에 이렇게 사는 거는 제 기억엔 처음 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저께 미장에서 보시면 반도체 자체가 오늘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거 아십니까? 종가의 기관이 1조 원 정도 또 팔아버린 거? 현물을? 장중에 1조 원 정도 샀다가 종가에 싹 밀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막판에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게 보면 좀 호가가 좀 밀렸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보면은 단타 잘 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연기금이 또 많이 사다가 종가에 거의 다 팔았더라고요. 산 거를 한 4,500원까지 산 걸 봤었는데 지금 이 그림 자체는 저는 그냥 AI가 지금 대세라는 걸 갖다가 외국인들도 확인시켜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사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상승에 비하면은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동안 좀 우리가
그 정책 노이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르다가 말고 중간에 7월 중순 이후부터 좀 기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마이크로는 또 계속 올랐었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포모가 오니까 한꺼번에 이제 국장, 특히 이제 한국장 들어오면서 반도체 하면 어쨌든 레거시 1, 2위잖아요. HBM은 1, 2위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아쉽게 1, 3위가 됐지만 예. 어쨌든 그런 쪽에서는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레거시 쇼티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주목하는 시선들이 많아지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온 거는 저는 일견 당연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들어올만 하니까 지금 들어온 거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그 수급이 쏠리면서 반도체 쪽에서는 웃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동시에 포모도 많았고 그리고 수급의 온기가 돌지 못한 곳에서는 오히려 좀 짜증이 늘었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강세와 약세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또 이거 까먹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 옵션 만기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동시효과에 그렇게 난리를 핀 거고요. 기관이 판 게 아니라 균형으로 딱 맞으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 자동으로 나오면서 그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베이시스 보게 되면 지금 현물에서 뭐가 안 맞다 보니까 오늘 종가상에 LG에너지 솔루션이 팍 튄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베이시스 맞추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현상도 좀 들었는데 그거를 야 저런 식으로 들어오나 싶기도 한데 해석이 또 분분했는데. 네 그냥 수급입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온 거고 뭐 이슈 나온 건 없습니다. 동시효과에 그렇게 갑자기 뭐 10몇 프로가 뛸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건 그런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간 파생 만기일 때 이런 현상이 균형 맞추려고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혹시나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좀 못 갔던 건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 나올 수도 있다라는 쪽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 뭐 선물 집중 매수한 날 그리고 그래도 중국 증시가 쉬다 보니까 뭐 볼 건 없는데 일본 증시가 좀 강했고 예 그래서 다 비슷하게 강했다. 요 달러 금리가 하락하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또 이제 대체제를 찾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강세 쪽은 뭐 그 형님은 이제 패스 반도체는 형 패스 예 너무 많이 또 얘기할 것 같네요 좀 이따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패스 2차전지도 LG에너지 솔루션 덕분에 예 같이 움직이는데 아직 뭐 파장은 확산은 아직 좀 덜 돼 있고 전선 전력 설비 당연히 뭐 강했었고 전선 좀 오랜만에 움직였네요. 예 그런 모습들 들어오고 있고 SFC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슬슬 분위기가 좀 타기 시작하네요. 예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준비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 또 강했었고 증권, 은행 요 정도들도 다 이제 오랜만에 외수 좀 들어왔고 우주항공 쪽은 이게 그러니까 우주항공이 강했다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약간 설비 쪽들이 반도체랑 연결된 쪽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강하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약세 쪽은 와 이쪽은 별세점 중국 소비 이쪽들은 제일 약해요 요즘에요. 이제 이벤트 있는데 벌써 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무비자 입국이 되고 있는데 저런 건 지금 수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지난번에 왜 그 이벤트 있었지 않습니까? 호텔 신라 뭐 예약 네. 취소했다가 다시 예약 받다가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기조 쪽에서 에이 가뜩이나 약한데 그러니까 약하면 더 약한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던지고 여기서 뭘 반도체를 사야 돼요. 뭘 던지고 살까라고 했을 때 거기서 약한 거 이제 잘라라고 하는 게 나왔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닐까 싶은데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네, 그런 것 같고 조선 쪽은 뭐 그냥 종목적으로는 약했는데 요즘 조선보다 기자재 쪽들은 이제 벌써 들썩들썩거립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는 실적 변화를 보시게 되면 좀 확인될 것 같고요. 미용기기 쪽 약했는데 이건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네, 전공의 복귀와 함께 뭐 그렇게 나왔던 얘기 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세팅되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를 한번 쭉 봤고 사실 반도체 얘기 많이들 들으셨을 테지만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자, 일단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그러니까 불안한 건 이거 설마 지금 내가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판 것 같아요. 예, 앞으로의 랠리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세물트먼이 한국 왜 왔을까요? 돈 구하러 간 거죠, 사실은. 투자 받으려. 네. 투자 받고 그다음에 자기 이제 그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근데 돈을 구하는 족족 지금 발주를 내잖아요. 한국 와가지고도 일단 보여주는 거는 100조 관련된 얘기를 또 끄집어낸 거고, 뭐 한국의
그 웨이퍼 투입량 감안해 봤을 때 지금 거의 80% 이상을 갖다가 자기네들한테 달라는 얘기는 증설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그거 증설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지금은 투자를 지금 본격화하는 시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벌써 야 이거 버블 아니야? 버블을 일으킬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아마 2, 3년 뭐 그 내에는 어쩌면 숫자가 좀 막힌다든지 그러면 이제 오버 투자한 거에 대한 부담이 나중에 나타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건 좀 뒤에 놓고 보셔도 되고 지금은 제가 그 알파벳이나 메타나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CEO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남들한테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시간대지 지금 이거를 투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막 극대화할까를 고민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엑싯을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 그래서 저는 지금 그나마 반도체를 양껏 사지는 못했는데 그나마 제가 위로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반도체주를 제가 판 게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팔고 싶죠, 다들. 예, 그러니까 이제 팔고 싶은 거 제가 이렇게 이제 말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저도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HBM 노이즈에다 파운드리 노이즈에다 한참 그럴 때 다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 1년 이상을 또 삼성에서 계속 사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HBM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막 올라왔었는데 이 사이클이 급변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패턴 자체가 이거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버블장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버블장을 만드는 키가 AI라고 그러면은 반도체는 나오더라도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엑시트를 고려할 때는 적어도 예, 그럴 때는 아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자료가 있네요. UBS. 자,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결론은 나중에 예, 뒤에 나오는 거고요. 네. 이번에 UBS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리포트를, 그러니까 코멘트죠. 예, 리포트라고 할 수도 있고 보게 되면 이번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9년까지 최대 월 90만 장. 야, 이거 엄청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거까지 시청자분께서 그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달라고 네. 인 게 있는데 저 90만 장 얘기 나왔잖아요. 네. 예, 그걸 살 돈은 있는 거 맞냐고 예,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혹시 뭐 전화 좀 해보셨습니까? 안 받아요? 아까 직원들도 안 받는데 직원장님이 바쁠까 했습니까? 예, 딱 전화하면은 국제 로밍으로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수치 딱 보자마자 약간 좀 이거 펌핑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냥 과연 뭐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90만 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원래는 50만 장에다가 더 약간 늘어나더라고요. 네,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늘어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50만 장짜리는 HBM이에요. DDR까지 아마 GDDR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드래곤이 아니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까지 네. 합치게 되면 요까지 하게 되면 90만 장까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LOA다 보니까 뭐 문서상으로 뭐 있는지 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온 거는 그만큼 그들이 이만큼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지난번 브로드컴과 오라클 쪽에서 벌써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크게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버블을 흔드는 쪽은 오픈 AI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게 사필 규정 이런 쪽으로 갈 텐데 거기서 이제 뭐든 게 이제 너무 세게 질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결론은 그 정도까지 필요하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AI가 이제 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버블이다 아니다 뭐 이 얘기를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다 보면은 팔고 싶거든요. 버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현재 그러니까 AI 시대 쪽에서 지금 1부터 10까지 있다. 몇일 것 같으세요? 우리 열매 의원님? 1부터 10까지요? 네.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니까 제가 요즘에 미국 방송을 엄청 들어요. 아침 출근길마다. 다 들리세요? 영어 공부도 할 겸 열심히 듣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모든 혁신은 미국에서 나와서 네. 계속 미국 방송을 듣는데 제가 10수년 전에 미국의 에너지 혁명에 완전히 꽂혀서 연합 인포맥스와의 인연이 그때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쉐일 다큐도 찍으러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그 10수년 전에 에너지 혁명을 보고 그때 미국 애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에너지 혁명은 이제 야구 경기로 치면 9회 중에 이제 뭐 1회 말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실제 그랬고 에너지는 지금 본격화됐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1회 말 2회 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말 딱 듣고 소름 돋았어요. 그 같은 방송 들으셨나요? 근데 저는 왜 못 들어? 비슷한 얘기 그 방송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AI가 그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지금 같은 경우 챗GPT만 열심히 쓰다 보니까 그렇구나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단계 쪽으로는 지금 2단계입니다. 네. 2단계. 예. 네, 네. 그리고 그것도 학습이 그러니까 그 어차피 주도는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는 상황 쪽에서 미국이 하고 있는 건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정도? 그게 이제 학습 정도예요. 학습만 이제 막 열심히 해서 중반쯤까지 들어간 게 지금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보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 주가 안 빠지죠? 주가가 안 올라가죠? 못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현금을 빼다가 써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빠질 거였으면은 현금흐름이 그러니까 역에 FCF가 역으로 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매출을 돈으로 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은 있어요. 왜냐면 저거 나중에 다 해서 그냥 자주 매입하고 소각하게 되면 다 우리 건데 그걸 투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해봐 라고 하는데 이들은 더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금은 추론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학습 추론 얘기로 넘어갈 때 그런 얘기를 막 할 때 보면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눈은 강조됐지만 추론 시장이 10배입니다. 10배.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가 지금 이거 여기서 오픈 AI가 지금 이렇게 왜 지르냐면은 추론 시장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거를 좀 넘어가려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더 생각했다 보다 우리가 숫자를 팡팡 지르는 게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쪽에서 지금 HBM3 27년까지 수요 모멘텀 강화. 27년이면은 요거 단어만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 증가율이 여기서 꺾여?라고 하게 되면 이제 2년 남은 거죠. 네, 그런 거보다 이렇게 강화되는 과정들을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보시게 되면은 수요 가치성을 가지고 이건 다 아시는 얘기죠. HBM을 계속 그러면 그거 주문하려고 보면은 그 월 90만 장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서 HBM 쪽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다른 쪽들은 그러면 이거 투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DDR 공급은 더 타이트해지고 레거시도 그냥 폭발하는 게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들이 보는 거는 와 이것도 그 사이에 바꿔놨어요. 2025년 96% 내년 55%인데 이거 바꿨습니다. 숫자가 그 사이로 좀 살짝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때 요게 2026년 27년하고 요 그 흐름이 사라졌는데 이게 안 꺾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YY로 보게 되면 그럼 증가율이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대로 금액상은 확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일단 특이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수혜 쪽으로 보게 되면 뭐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수혜고 반도체 파운드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요거 호나이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독점 부품 쪽이더라고요.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장비 소재 쪽에서는 당연히 뭐 디램 쪽 쫙 전공정 후공정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봤을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온 게 딱 이겁니다. 좀 그러지 않으세요? 왜 누구 하나가 뉴트럴이에요? 그러게요. 네. 왜 누구 하나가 뉴트럴일까요? 네.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그러면 반대로 보세요. 그럼 삼성전자 아무리 뭐 PBR이 낮고 뭐 좋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실들은 그 정도까지 아니란 게 지금 여기저기서 다 얘기 나오는데 주가 상승률만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냥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들이 보는 것도 이렇다라는 쪽이고 삼성전자가 뉴트럴이 바이오로 바뀌는 순간 그게 뭐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파운드리입니다. 그게 바뀌어야 삼성전자가 아마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다른 게 하이닉스가 그다음에 뉴트럴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웨이트 정도로 바뀔 거고요. 삼성전자가 바이오로 바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근데 그게 보여주기까지는 이제 초기 징후들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아직 현실은 이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아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바인데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 UBS 형님들 좀 넉넉하게 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사님은 저거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바이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중립인 건데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가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비중이랄까요? 아니면 뭐 어떤 전략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급은 여전히 삼성이고요. 밸류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싸고 그러면 수급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밸류 메리트 생기니까 이쪽을 땡길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반해서 오르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고
아까 방금 이제 UBS에서는 저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오늘 또 맥쿼리에서는 그 하이닉스 대체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매수 추천해놨어요.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뭔가요? 레거시. 네. 레거시 쪽에서는 삼성이 그래도 글로벌 넘버 원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레거시 쇼티지가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HBM3 퀄 얘기가 통과됐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제 리포트에서 좀 확인해봤는데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3는 된 것 같고 이제 4가 이제 승부수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3 쪽으로 해서 지금 오픈 AI에서도 요구하는 거는 3잖아요, HBM. 그럼 어쨌든 삼성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같은 맥락으로 놓고보면 어쨌든 실적 자체가 레거시에서 땡겨주면서 그다음에 파운드리 적자 줄여주고 그리고 HBM에서만 좀 올려주면 삼성전자 역시 실적도 우상향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그림은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가져갈 거면 둘 다 가져가는 거지 뭐 이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다면 오히려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각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갖고 가는 HBM4를 게. 삼성이 콜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삼성이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또 하이닉스가 또 한 단계 더 슈팅이 나올 거고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나눠 가져가든 아니면 그걸 가져가시게 되면은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포트를 짜서 가기 때문에 반도체 뭐 포트 짤까 고민은 잘 안 하거든요. 뭐 삼성을 사면 삼성, 하이닉스를 사면 사는 거고 그건 고객 성향에 따라서 맞춰드리면 되는 거니까 저는 뭐 둘 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어쨌든 뭐 그 의견, 투자 의견이 좀 증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 예, 어떻게든 이제 좋게 봐주는 쪽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편하게 진행하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아, 예. 아니 그러면 이제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까 전기 얘기를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JP보건이 전력기기주 관련해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대표님 준비해 오시죠. 네, 잠시만요. 좀 넘기고요.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예. 네, 일부에서 이선엽 대표님께서 네. 그 AI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되는 큰 흐름이고 미국에서 전기가 모자란 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당분간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JP모건이 전력기기주에 대해서 추가 랠리를 얘기했다고요. 타는데 네. 뭔가 저희 부족한가요, 뭔가? 예, 뭔가 이렇게 좀 2%가 부족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어차피 그들이 뭐 짚어주시죠. 네. 다 맞추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가져갔거든요. 실적 시즌 때 나오는 이런 전반적인 리포트는 한번 읽어볼 필요도 있다라는 네, 쪽에서 네. 보시게 되면요. 전력기기 쪽에서 일단 섹터 모멘텀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 아. 요게 조금 좀 이게 리포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리포트를 쓴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네, 그 섹터 모멘텀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됨. 요게 이제 전형적으로 네.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네. 목표 주가를 올리기가 매우 애널리스트로서 부족할 때.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JP모건 같은 글로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의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는 근거를 또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목표 주가를 상향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올랐는데 어떡하지? 투자 의견을 내리지도 못하고 요럴 때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그렇다고 뭔가 엑셀을 확 밟긴 못하고 좋긴 좋은데 네, 예. 네,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전력기가 코리아 파워 이퀴먼트 이쪽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것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대일렉트릭만 5%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뚱하게 좀 쓰긴 썼어요. 예, 그런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요게 중요하죠. 그러면 상당 부분 반영됐는데 모멘텀이 추가로 되기 위해선 요게 필요하다 요거겠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전력기기 다시 한번 볼 수 있겠다는 쪽인데 그게 뭐냐면 스위치 쪽들 나오고 있고 원자력 데이터 센터의 확대.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근데 데이터 센터는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나요? JP모건은? 네. 이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추가 랠리 촉매를 또 썼다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속마음이 네. 밸류에이션은 비싼데 더 오를 것 같은 모멘텀이 또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확인되게 되면 나는
업사이드 다 시키겠다 이런 얘기겠죠. 오를 것 같긴 한데 이게 뭐라고는 어떻게 못하겠는데 이러면 오를 수는 있어요라고 좀 쓴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감안해서 와 저희 빙이 되고 있어요. JP모건에. 아, 이런 고퀄리티 방송 없습니다. 저. 예, 그래서 막 투정해가고 따져보고 묻고 따지지 않고 예, 그리고 영어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sorry. 네, 안 됩니다. 예, 더 이상 못 나갑니다 방송. 예, 그렇죠. 그래서 송전 투자 얘기 한번 또 나올 거고 이건 뭐 이제 다 봐야 될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한국 쪽도 데이터 센터 계획 세부 발표하는 것들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는 쪽인데 에너지 고속도로 말고 뭐 또 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뭔가 또 번쩍번쩍한다 그러면은 변화가 되겠다라는 쪽들도 봐야 되겠죠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보니까 마진을 한 26% 정도 예 그래서 지난 분기보다 더 좋아집니다. 근데 지연됐던 거 인식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데 그게 지난번에 지연된 거 가지고 주가가 좀 부진했다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해 주겠다라고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가 또 효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제일 좋아요. 제일 좋긴 한데 요거 관세 영향 관련된 쪽에서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미국 수주 증가세를 조금 더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붙은 게 유럽이 모멘텀 분네요. 그래서 가스 개폐기 쪽들을 같이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 모멘텀을 강할 걸 효성 쪽으로 더 보내요. 이거 확인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효성중공업 더 열립니다.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LS 일렉트릭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가장 비싼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급 중에서 그러면서 관세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왔을 거예요. 예, 이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면은 XAI랑 이제 했던 거 추가 계약을 얘기를 원래 리포트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는가요? 예, 대형 계약 논의중. 예,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면 만약에 그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업사이드 또 열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비싸긴 비싸지만 이런 게 변화가 됐을 때는 훨씬 더 열려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봤었을 때 그럼 저는 현대일렉트릭보다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회사가 더 낫지 않나요?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요 말씀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보고서의 목표 주가가 예. 6개월 목표 주가인지 12개월 목표 주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문을 보지 않아서요. 네. 그런데 외국계 같은 경우에 또 그것도 굉장히 스트릭트한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12개월 목표 주가면 뭐 26년도에 EPS 곱하기 PER의 몇 배,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시면 12개월 후에는 물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다 지나가고 나서 예. 이런 수주가 발표되고 12개월 후 주가는 지금보다 한참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중간중간에 이런 이벤트가 발표되고 수주를 했을 때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보고서일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또 대변인도 아닌데 또 그분의 마음을 제가 다 읽는 건 아닌데 JP모건 아니신지. 저도 애널리스트를 한때 했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의 뇌피셜을 참고만 하셔라.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네. JM 보관 아니세요? 이열도 의원님은 예. 아니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고충이 예. 있습니다. 예. 그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리포트 보게 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변하겠다라는 쪽들의 논리를 보시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런 거 봐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보게 되면은 뭐 3분기는 전반적으로 대체로 무난하겠다라고 하는데 요게 제가 보기에는 무난할 걸로 예측하지만 혹시나 뭐 환율 변수가 생각보다 좀 세게 반영돼서 그것까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업사이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신규 제품 고객 다변화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JP모건이잖아요. 요거는 제가 따로 못 띄워왔는데 오늘 또 UBS에서 나왔던 또 리포트 중에 하나가 블룸에너지 요즘 핫한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력기기, 전력 설비를 보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 뭐 없어? 뭐 얘기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룸에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SOFC를 그렇게 소개시켜드렸고 우리나라에 거 있죠. 그러니까 UBS가 상향시킨 종목이 블룸에너지랑 두산퓨얼셀입니다. 이것까지 목표가를 상향하더라고요. 저는 두산퓨얼셀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SK 에코플랜트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나라엔 그나마 가장 좀 영향력도 있고 캐파도 있고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SK 에코플랜트에 이제 이터닉스가 이제 연결되면서 움직이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두산퓨얼셀도 그 카테고리로 좀 넣어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블룸에너지가 지금부터는 아마 이번에 보니까 900메가와트짜리 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뭐든지 지금 급합니다. 빨리 되는 거 없어? 지금 데이터 센터 막 돌아가야 되는데 전력 업무 빨리 되는 거 없어? 라고 하다 보니까 SFC까지 손대고 6개월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차지하게 되면 혹시 이게 주류가 되게 되면 뭐가 바뀌겠는데? 라고 지금 좀 다른 색깔의 안경으로 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서 이것도 일단 확인은 해야 될 것 같다. 그쪽에서 두표, 예. 두표, 예. 잘 보겠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하다가 또 전력 기기까지 넘어가고 했는데 뭐 오늘 시장이 가장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예, 당연히 얘기를 많이 할당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상법 개정 관련주, 예, 추석 이후에 기대가 커지느냐.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면서 이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추석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자, 힌트를 좀 주신다고요. 뭐 힌트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일단 법 개정 관련된 부분들이 원래 이제 9월 달 얘기하다가 뒤로 넘어갔는데 뭐 빠르면 11월 달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보시면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경청에서 요구했던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노란봉투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압박받는 반면에 이제 반대급부로 아마 풀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가가지고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안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 자사주 처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설왕설래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시장에서는 이건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상법 개정 이슈에다가 또 연말 되기 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있는데 그건 며칠 전에 아마 기재부 차관께서 얘기 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정부안대로 가지 않고. 그 얘기는 또 이제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 안대로 갈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AI가 소위 말해서 돈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질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레거시 반도체까지 질렀는데 이제 그다음 뭐가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다음번에 거기서 찾아가가지고 우리 여기다가도 뭐 하겠어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것도 여기서 추가로 위로 계속 뻗어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옆으로 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럴 때 이제 대체 종목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시장의 기대를 한 몸으로 바꾸는 것 어쨌든 상법 개정, 특히 자사주 소각 이슈 거기에다가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내 어쨌든 돼야 될 부분들이니까 맞물리게 되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얘기하면은 에이펙 정상회담이 어쨌든 10월 말부터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올 때 오기 전까지는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저는 관세 협상도 마냥 질질 못 끈다고 보는 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AI가 핵심이면은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은 전력원에 대한 투자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전을 지금 밀고 있는데 원전을 실제로 제작을 해주고 가동을 시켜줄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현재 우방 국가 중에서는 미국은 사실 이제 설계 능력은 갖고 있지만 실전 경험이 약하고 또 배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쨌든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면 오기 전에 어떤 식의 근사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타결이 된다. 그럼 제일 먼저 튀는 쪽이 그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눌려 있었던 자동차도 될 수 있고 그런 건 조금 유연하게 시장을 조금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증권주를 보면 또 지금 이제 코스피가 연말까지 뭐 물론 뷰가 좀 다릅니다만 3,800 간다는 데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정말로 5,000 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봐도 증권주를 좀 담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익이 당연히 늘겠죠. 지금 뭐 거래 수수료 특히 그 해외 주식 쪽 저희 회사도 캠페인하지만 여기저기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현물 투자, 그러니까 현물 국내 주식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거래 시간도 또 늘어요. 그죠? 지금 8시부터잖아요. 밤 8시까지. 그럼 옛날에는 거래 시간이 9시부터 3시 반까지였잖아요. 그렇죠, 거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거기서도 수수료는 당연히 나올 거고요. 또 여기에 조금 더하면 미국 시장 낮거래도 또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 나오죠. 여기에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심지어는 거래를 7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도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환경 자체가
증권업종에 나쁘지 않다. 그 더군다나 장이 좋아지게 되면 어쨌든 거래대금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객예탁금도 수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증권업종이 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증권사들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안을 아마 정하면 제일 먼저 손들고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데는 아마도 증권이나 은행지주 쪽 아닐까요? 그런 것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강세장에서는 증권주는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죠. 네. 추석 이후에 대응할 때 반도체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증권주도 하나쯤은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어서 대표님한테도 그냥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은 추석 이후에 반도체 말고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가져가는 거요? 네. 주식이요? 네네네.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죄송합니다. 예. 뭐 섹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죠. 예, 연휴 사이에 또 이 생각, 저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놀고 있는데 연휴지 않습니까? 연휴 때 놀 생각을 해야지 뭘 어디 자꾸 뭘 하라고 그러십니까? 예. 미국 간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좀 정말요?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뭘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다. 아우, 힘 빠져. 당연히 미국 주식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갑니다. 그래서 가서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네, 휴가 겸해서 가시는 걸로. 이런 드립 안 던질게요. 예. 네. 근데 보니까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즘 미국 주식을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뭐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 수수료가 다 똑같아요. 거기다가 저는 그 미국 주식을 매매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건데 환율로 돼도 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똑같은데 환율로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캠페인을 잠깐 한다 그런 거 말고 아유 거기서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느끼는 트레이더스로 느끼는 겁니다. 몇 프로세요? 저 몰라요. 아니 제가 알기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플랫폼 쪽 있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거, 네. 이런데 거기 좀 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뭐 주식 모으기는 또 거의 무료예요 수수료가. 그러다 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 싼데 그게 작은 금액이라도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얘기하면 안 되나요? 돼요? 예. 하셔도 될 것 하셔도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요. 네. 토스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는 비결들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그래서 저는 그거 씁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토스가 그 해외 주식으로 개인 계좌를 엄청나게 단시간에 많이 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압도적인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써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HTS 다루듯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좀 다르긴 약간 좀 차트 이런 게 좀 다르게 보이죠. 예,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다른 거 보고 그걸로 주문 얘기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좀 토스에서 받은 거 없어요. 예. 네. 제 수수료 무료로 토스 해주세요. 광고 아닙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 PPL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홍보해드릴게요. 예. 그냥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저희가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해외 쪽에서 벌어들이는 증권사들의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 네. 쪽에서도 레버리지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산 그러니까 우리 거 가지고 그러니까 미수 비슷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감안하게 되면 의외로 해외 쪽에서 증권사들 수익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국내 브로커리지. 그리고 또 해외 쪽 거기다가 신용이자 23조 5천억이에요, 지금. 거기 곱하기 6% 해보세요. 그러면 대충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얼마 그냥 여기 계시니까 그 얘기 못하겠어요. 네, 그냥 그렇게 벌고 있어요, 그들이. 마치 저를 사주 보듯이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대주주님 아니세요, 대주주님? 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돈 많이 벌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번 거 가지고 매입하고 소각하고 그렇게 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그러니까 글로벌 IB처럼 그 정도 맞는 급을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 증권사 증권 증권 이거 써놓고 뭐 할 겁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푸시를 하라고 주가가 이제 기대감 때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는 근데 저는 또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런 회사들을 해서 매매 대상으로 잡는 건 좀 별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수수료 이렇게 잘 벌고 할 때 좀 다른 여러 가지
네, 그 댓글창 보지 마세요. 저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예,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추석 때 뭐 사시냐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뭘 미국 주식 그러니까 뭐 추석 사시냐고요. 이후에. 네. 아니 추석 때 뭐 추석 때요. 사시냐고요. 네. 아, 미국에서. 네, 추석 때 미국에서 뭐 사야 되냐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 핫도그 살 거예요. 네. 핫도그.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빨리 마무리 져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 증권사 뭐 나중에 좀 조정받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제가 그 댓글창을 봤던 것은 뭐 욕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시청자 한 분께서 아까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자동차를 이제 외국인이 담은 것에 대해서 예, 나름의 어떤 그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이펙 관련해서 좀 트럼프와의 어떤 그 관세 협상에서 조금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시청자께서는 사실 주변에서 보도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암울한 내용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셔가지고요. 지금 사실 뭐 제가 미 정부 관계자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우선 이 관세 협상이 파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타결이 될 것인가를 놓고 이제 선택을 해보라고 그러면 만약에 파국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한국도 잃는 게 많지만 미국 역시도 많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한국하고의 관세 협상 자체가 일본이나 뭐 유럽연합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요.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주요 비즈니스를 보면 결국 AI잖아요. 근데 AI에 있어가지고 전력원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주 밸류 체인들이 전부 한국 기업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해양 패권 얘기 계속 하는데 미국 이대로 가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로 5년 지나게 되면 뒤집어집니다. 어떤 식이든 전력 보강이 돼야 돼요. 지금 내년에도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말씀하신 게 그 미 군함 그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네. 금액 자체를 한 5척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투자하는 걸로. 그러니까 급해요, 거기는요, 지금. 근데 그거를 지금 발주를 어쨌든 넣어야 되는데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미국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쉽스 액트법 빨리 개선하고 폐지하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는 절차를 놓고 봤었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그냥 막 터부시할 수 있는 상황대는 아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이든 중간 지점을 만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에 올 때 트럼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격이 그렇게 쿨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한번 삐지면은 그 굉장히 오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풍력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젊었을 때 그 풍력 발전 사업자하고 소송해서 졌어요. 그 골프장 앞에 있는 거. 휴양 리조트라고 들었는데 거기 졌는데 그게 계속 트리거로나 뭐 맨날 풍력 발전기 돌아가면 뭐 새가 죽는다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도 전력원이 부족한데도 지금 풍력에 대해서는 극혐을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거나 풀리지 않고는 쉽게 오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부 조율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네. 오늘 기사 났었잖아요. 맞아요. 언급이 있었어요. MOU 초안 보내놨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럼 일부 수정은 있더라도 어떤 식이든 한국이 내놓은 안하고 또 미국이 원하는 거를 어떤 중간지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제가 보기에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좀 워낙 또 이제 독특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도 좀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좀 넘어가 보고요. 자, 대표님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또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긍정적인 이유. UBS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전망을 내놨다고요? UBS하고 친하신가 봐요. 오늘 UBS만. 그러니까요. 예. 다 아침에 그냥 바빠가지고요. 나온 리포트만 쫙 긁어가지고 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니고요.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 실적 프리뷰와 함께 한번 좀 확인해 보실 것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핵심으로는 뭐 삼바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유의미한 실적 서프라이즈 얘기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 뭐합니까? 주가가 안 가는데. 네, 지금 이게 바이오피스랑 그 분할 합병되는 게 11월 달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아직은 네, 그런 것 같고요. 예, 휴젤은 경쟁 심화 얘기 나오고 있고 SK 바사는 손실 확대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할 게 없네요. 예,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삼바에 대해서 가장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보다 보니까 지금 고수익 2분기 47% 와, 이 정도까지 나와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네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삼바의 가장 취약점은 그거죠. 요거 이제 만약에 끝나고 나게 되면 지난번에 셀트리온 했던 것처럼 일라리리 공장 인수했던 것처럼 그런 거 관세 리스크 대응 위해서 미국 내 공장 매입 신설 요거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송도 뭐 1, 2, 3, 4, 뭐 5공장 뭐 이렇게 쫙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기서 일단 스톱 미국 쪽들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삼바 갖고 계신 분들은 10월 30일 날 거래 정지됩니다. 24일 날 이렇게 나오면서 이어지는 거 한번 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한 달 정도 거래 정지되죠. 근데 그런 쪽에서 그 사이에 실적을 좀 해야 사람들이 안 팔겠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도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온 좀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공의 파업 종료. 이건 벌써 UBS는 벌써 이걸 딱 찍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실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3분기 그래서 아마 약세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저상환 우선주 그 CVC 캐피탈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거 그거 소화하느라고 지금 주춤한 겁니다. 근데 이게 4분기 회복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업은 해야 되는데 사람들 줄 서 있어요. 아, 우리 예약했는데 이거 언제 돼요? 그러면 의사 어떻게든 하겠죠. 뭐 알바 좀 할래 자네? 그러면서 좀 뚜벼줄게. 그러면서 다 끌어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은 메꾸게 되면 언젠가 다시 올라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휴젤은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이거는 그 경쟁 심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요건 좀 부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SK 바사도 아직까지는 원래 이게 지금 성수기 아닙니까? 백신 쪽에서는. 근데 좀 부진하게 큰 폭의 적자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유한양행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마일스톤이 4분기 지연 얘기 나오네요. 근데 뭐 이렇게 3천만 달러?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유한양행은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신약 개발하는 회사 치고 너무 못 가는 것 같아서 뭐 트리거가 조금 나오게 되면 좀 바뀔 텐데라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뭐 클래시스 이것도 매출 추락 의도적 축소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건 좀 그렇고 요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증설이 벌써 2개가 나고 그 5km면은 적은 거 아니죠, 위원님? 네. 네, 근데 잘 모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한상희 의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네. 한상희 의원님은 잘 대답해 주실 텐데 네. 예, 바이오 애널리스트 하셨었죠, 한상희 네, 의원. 네. 이거 실사되면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나 싶어서 바이넥스 정도는 요즘부터 ST팜, 바이넥스 좀 관심이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워낙 변동이 커요, 이쪽들은.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안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엑스코프리 요거는 아마 그거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관세 여파를 그러니까 또 의약품 이거 계속 관세 안 그러면 100% 올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분위기는 바뀌겠죠. 그것도 한번 봐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재밌네요. Buy straw hat in winter. 뭐 무슨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는 거는 겨울이라는 거를 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겨울 얘기 그만하세요. 모건 스탠리 생각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라고는 하긴 하는데 겨울이라는 말을 모건 스탠리도 있고 하니까 UBS가 지금 헬스케어 이 섹터는 겨울인데 여름이 올 거니까 준비해라. 밀짚 모자를 사기는 사. 근데 겨울이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 느낌이죠? 저도 왜 이러세요? 저는 뭐예요? 리포트 읽다가 저 끌려가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보고서 제목을 저렇게 써놔서.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제가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삼성바이오를 제일 좋아한다. 겨울에 밀짚 모자 누가 사요? 제가 살게요. 예. 제가 사드릴 테니까.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을에만 사랑을 해도 제가 좀 믿겠는데. 또 바꿔드리게 지우고 예. 아톰으로 바꿔드릴게요. 아톰. 네. 예.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쪽 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열광하듯이 나오는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키우는 거는 좀 몇몇 개 3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바뀔 것 같아요. 실적 발표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했지만 또 바뀌는 모습도 나온다 그러면
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반도체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약간 좀 이거 체크하고 저거 체크하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이사님한테도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ETF로 묶어서 가면 좀 잘 안 가는 것 같고 종목별로 보면은 좀 그래도 개별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예.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이 반드시 개런티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국장에서는 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플랫폼 기업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바나 셀트 같은 경우는 신약 모멘텀이 나오거나 삼바 같은 경우는 그 생물보안법 그 이슈 통과가 돼서 중국 기업이 완전히 배제가 되는 모습이 보였을 때 그때 아마 공장 증설 이슈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아니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국장에서는 플랫폼 기업 가운데서 라이센스 아웃 경험을 중국 기업 말고 글로벌 빅팜하고 한 회사들을 좀 추적해 보시면 그 안에서도 여전히 기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